자, 이제 30페이지 4장의 도시군관리계획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별표 3개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핵심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의의 한번 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전. 자, 이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한다 그래요.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거기 쫙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각종 정책이죠. 정책에 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즉 정책을 다음에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앞글자 따가지고 용용기도지입 자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용용기도지입인데 그 2번 한 봐요. 개발제한구역 개자의 동그라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도 시가와 주정구역의 시 수산자원보호구역 할 때 수. 자 앞글자 오드를 읽으면 개도시수. 일단 그 2번은 앞에다가 용도구역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용도구역. 그래서 용용기도지입. 자 이렇게 일단 6개 앞글자 따갖고 외우는 거고요. 그 밑에 법적 성격 가로 1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처는 물론 우리 국민한테도 행위제한 같은 직접적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 토지 소유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받았어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행정쟁송의 대상 자 끝에 두 번째 줄의 끝에 분 보시면 자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거기다 밑줄.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이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계획이 되죠.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뭐 쟁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그럴 실익이 일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계획은 즉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내 권리를 침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아니에요. 입안한다 그래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결정, 입안해서 결정, 용어도 다 구분해 갖고 쓰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해서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저는 먼저 이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이 이제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입안한다 그러죠. 그럼 누가 입안할지 입안권자 항상 권한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자 원칙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이니까 다른 사람이 입안하는 게 아니고요. 관할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이 특광시장 원수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합니다. 이 특광시장 원수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원칙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입안하는데요. 역시 필요하면은 인접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죠. 자, 인접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입안하는 것을 연계해서 입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접 관할구역에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연계 입안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연계해서 입안할 때는 관계 특광시장 원수가 서로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입안할 때는 원칙은 협의해서 입안할 자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입안. 그런데 이 연계 입안에 대한 협의가 안 돼요. 이때는 상급행정청이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줘요. 입안자 지정.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누가 입안할지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경기도 성남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계 입안할 때는 원칙 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누가 입안할지 정하거나 공동 입안하는데 안 돼요.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되면 자 이때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는 거죠. 자, 경기도지사하고 특별시랑 같은 레벨인데 도지사가 누가 입안해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도에 걸칠 때는 특별시장 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이 있죠. 국토부 장관이 둘 중에 누가 입안할지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면서 인접관할구역인 용인시 포함해서 입안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연계 입안할 때 성남시장하고 용인시장이 협의해서 입안할 자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성남시든 용인시든 다 경기도 관할구역이니까 상급행정청이 누가 돼요? 도지사죠.
그래서 도지사가 누가 입안할지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자, 이 자들도 필요하면 다 입안할 수가 있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도지사는 도지사 직접 하는 사업일 때 다 직접 입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인데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입안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자들 입안권자, 자, 입안권자 묶어가지고 국가와 지자체니까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이라고 그러죠. 우리 비행정청 하면은 주민, 우리 같은 이제 주민이요.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 없고 입안을 해주세요. 뭐만 할 수 있냐? 제안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안이라는 것은 항상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은 입안을 해주세요.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딱 3개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인데요. 그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안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딱 요 3개입니다. 요거 잘 물어보니까 자, 악을 쪘다 갖고 기, 지, 개. 일단 요렇게 해요. 기, 지, 개. 제안하려면 기지개는 한번 켜야 된다 하겠죠. 그래서 기, 지, 개. 요 3가지만 제안할 수 있고요. 자, 제안하는데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 하고 제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려면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지, 즉 원하는지 동의서도 다 받아야 되죠. 동의받아야 되는데 자, 요 기반시설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반시설을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 자, 요거 숫자만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5, 4, 3, 2. 간단하게 우리 외울 수 있겠죠? 5, 4, 3, 2, 5분의 4,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요 기반설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얼마냐?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갖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이 제안한 사항을 입안해 줄지 안 해줄지 반영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원칙은 45일이죠. 45일 내 반영해 줄지 여부 통보하고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45일에 30일 연장, 최장 75일 내는 입안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반영 여부부터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게요. 자, 31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별표. 자, 입안권자 옆에다가 행정청 이렇게 써두시면 되죠. 자,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합니다. 근데 바로 이번에 연계 입안. 자, 인접관할구역 포함해서 인접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는 것을 연계 입안한다라고 하죠. 연계 입안할 수 있는데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봐요. 자, 인접특광시군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연계 입안할 때는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밑줄 협의해서 입안할 자 정하거나 공동으로 입안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이런 연계 입안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면 도지사 동그라미 도지사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이 밑에 줄 입안할 자를 지정 밑줄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입안자 지정.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1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돼요. 또 2번 2개 이상 시, 도 동그라미 도에 걸쳐 갖고 지정되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과 2개 이상 시, 도 동그라미 도에 걸쳐 갖고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일 때 자 이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소위 국책 사업이라고 그러죠. 국가 정책 사업. 자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 갖고 하는 국책 사업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설치해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거죠. 이런 시도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을 국책사업. 그래서 시도에 걸치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한 방에 입안할 수 있고요. 또 밑에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죠. 자, 도지사는 박스에 1번 두 개 이상 시, 군 동그라미 군에 걸쳐 갖고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두 개 이상 시, 군 동그라미 걸쳐 갖고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 또는 이번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일 때 그럼 도지사가 시군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광역사업이라고 그래요. 시군에 걸쳐 갖고 하는 광역사업을 경기도의 GTX 사업 같은 거 있죠. GTX 경기도 고속철도 이런 것들 시군에 걸쳐 갖고 하는 광역사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 만한 게 뭐야? 국토부 장관은 두 개 이상 시, 도에 걸치는 사업이고 도지사는 두 개 이상 시, 군에 걸치는 사업이죠. 그래서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이것도 행정청의 위계질서야. 항상 시군 위에는 도, 시도 위에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위계질서로 딱딱 헷갈리면 안 되고요.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2반의 기준 가로 4번 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즉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또 동그라미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밑에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와 농산어촌, 시골 지역의 인구 밀도 이런 거 고려해서 끝에 차등을 두어서 입안, 밑줄 차등하게 입안. 그럼 도시하고 시골은 인구 밀도부터 다르죠.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당연히 규모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차등하게 입안을 해줘야 되고요. 자, 수립 기준 역시 수립 기준은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다음 도시군관리계획 2반의 제한. 자, 얘는 별표 치세요. 자, 2반 제한은 비행정청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한 사항. 자,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짜밑줄. 그래서 주민은 절대 입안할 수는 없고 입안을 제한만 할 수가 있죠.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밑에 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밑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입안할 수 있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특광상 군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 모든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옆에 있지. 박스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자의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지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할 때 개자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앞글 졌다면 기, 지, 개 세 가지가 되죠. 근데 개발진흥지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고요. 그 밑에 제한 전에 동의 제한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밑줄 국공유지는 제외하고요. 이런 사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1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일 때 이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자, 5분의 4 숫자만 동그라미 쳐요. 5, 4. 그다음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면적 3분의 2. 3분의 2 할 때 숫자에만 동그라미 치니까 3, 2. 그래서 5, 4, 3, 2 이렇게 되죠. 5, 4, 3, 2.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데 뭐만 5분의 4다.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만 제일 중요한 거니까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갖고 제한하고요. 특히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한다. 이때 요건이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 짜 밑줄. 만 이상 3만 미만. 두 번째, 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일 것. 짜 밑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딱 요 세 개 용도지역에서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50% 동그라미 50% 이상.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그리고 자연녹지, 그리고 생산녹지. 자 이런 지역에서 생산관리 지역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 자, 그게 시험에 물어보기가 또 좋아요. 이게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요거 좀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먼저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딱 3개밖에 안 돼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반영 여부의 통보. 자, 입안에 제안을 받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 여자들 묶어가지고 입안권자요. 자, 우리 입안권자 다시 쓰면은 항상 높은 사람부터 써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자, 입안권자를 다시 쓰니까 그렇게 되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동안하면 45일 내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딱 끊고요. 다만 부득이하면 1회 30일 동안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45일에 30일 연장, 최장 75일 내는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다음 비용 부담. 자, 입안에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자하고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밑줄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으로 부담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안권자, 그럼 입안하는 절차 봐요. 자, 입안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려면 일단 뭐 알아야 되니까 역시 조사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필수적으로 조사합니다. 역시 기초조사 규정도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계획의 기초조사는 다 원래 같은 거예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필수적으로 조사하는데요.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하려고 입안에서 결정하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면은 절차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할 때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계획밖에 없는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 조사할 때 또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자, 글자 따면은 환, 토, 재. 환토재. 자, 요 세 가지를 또 포함해 갖고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조사할 때 세 가지 포함해 갖고 조사하는데 자, 그런데 또 이 기초조사하고 환토재 이거를 다 생략할 수도 있죠. 입안하려는 지역이 자,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도심지 또는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을 때. 자, 도심지 뭐 상업적 같은데 또는 개발이 끝나고 나대지가 없다. 이때는 이미 다 개발이 끝난 곳이니까 기초조사, 환토재 모든 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도록 하고요. 자, 원칙은 이제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의견 들어야죠. 의견 청취. 거쳐갖고 입안합니다. 자, 먼저 의견 청취하는 대상. 자,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여기서는 공고 열람입니다. 공고 열람. 이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고요. 자,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 청취 헷갈리면 안 돼요. 광역도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한테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열람. 입안하려는 사항을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준다 그래요. 그러면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공고 열람인데 자, 이런 공고 열람시킬 수가 없는 국방상, 안보상, 기밀 또는 경미한 사항일 때 이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라. 이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중요한 것만 지방의 의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가면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해서 입안할 때 그리고 광역설이나 기반시설, 광역설도 다 기반시설이니까 자, 요 기반시설. 요 기반시설에 관해서 입안할 때, 자, 이때만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으로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1, 2, 3. 그 다음에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자, 요것도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과 시설에 관해서
위반할 때만 지방에 의견 들어요. 그런데 이 지방의 의견 청취도 역시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럼 경미한 사항이면 다 생략이에요. 바로 위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반 절차. 자, 위반 절차 기초조사 의무예요. 근데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3개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으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위반하려면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근데 3번째 줄에 다만 앞에서 딱 끊고요. 국방상, 안보상, 기밀 동그라미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박스 1번 공고열람이죠. 공고열람 밑줄 공고열람.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은 4번째 줄 봐요. 자,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광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및 동그라미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시켜주는 거죠. 공고 열람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3번째 지방의 의견 청취. 자, 위반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된다. 딱 끊고요.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제외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의 의견은 무조건 들어라가 아니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1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짜 밑줄. 그리고 2번에 광역시설 밑줄. 3번 다음에 기반시설 밑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묶어가지고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사항에 관해서만 지방의 의견 듣고요. 그 밑에 2번의 특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동시 위반의 특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상위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면 같이 위반할 수도 있고요. 자, 위반한 것을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자, 위반한 내용을 결정권자가 결정. 그리고 결정한 내용을 관부나 공보에 고시해요. 자,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걸 알려줄 때는 고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시 결정한 내용을 지형도면으로 또 고시. 이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면 고시한 날부터 이제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자, 여기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행위 제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행위 제한의 효과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자, 위반한 내용을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요. 자, 역시 결정권자 중요하죠. 자, 위반권자도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결정권자를 더 많이 물어봐요. 결정권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결정권은 이꼴 자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자치권을 갖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이 자들이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결정권자들 한번 봐요. 먼저 시장하고 군수 있죠.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원칙적으로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는데 이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럼 관할 구역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이 가장 지엽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있죠. 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사항일 때.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우리 용도구역 중에서 제일 행위 제한이 센 거 개발 제한구역. 또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정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2개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고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수부 장관, 해장이라고 쓸게요.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죠. 그래서 저는 결정권자들 우리가 찾아봤고요. 1, 2, 3, 4, 5 물어보기가 딱 좋아요. 결정권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역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하죠.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는 이방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다. 그거를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결정권자가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일 때는 협의심의 앞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요? 중앙자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는데 이 협의하고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요. 국방상, 안보상, 기밀 또는 경미한 사항일 때 이때는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다 생략이요. 다 생략해서 입안하고 바로 결정고시 집행할 수가 있고요. 기밀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만. 협의 심의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요거는 기밀일 때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원칙은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결정권자가 결정한 것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 그리고 다시 결정권자는 결정한 서류를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를 해줘요. 송부. 그러면 송부받은 특광시장군수가 우리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우리한테 열람시켜갖고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결정권자가 결정 고시하고 직접 일반에게 열람시킨다 이러면 틀려요. 결정 고시하고 다시 송부해서 보여주는 것은 특광시장 군수가 열람시켜주는데 여기서 열람기간은 무제한이에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열람을 시켜주게 되죠. 무제한으로 열람합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35페이지 맨 밑에 결정권자. 거기다 별표. 자,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원수 신청에 따라 결정.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 동그라미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 원칙이에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외.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 배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거나 개발 제한구역, 또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면 개, 입 두 개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그리고 3번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결정하고요. 자, 결정하는 절차 협의, 심의. 자,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자 항상 붙인다고 그랬어요. 중앙자 꼭 붙인다. 근데 맨 밑에 협의하고 심의의 생략.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방상, 안보상, 기밀 동그라미,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요. 옆 페이지 가로 4번에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가로 1번부터 3번 즉 협의 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딱 끊고. 근데 다만 경미한 사항, 경미 동그라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즉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저희 협의하고 심의도 두 가지예요. 기밀하고 경미한 사항이면은 생략할 수가 있죠. 그다음 가로 5번 고시하고 열람.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은 관보, 시도지사는 시도 공보에 게재해서 결정을 고시하고 딱 끊습니다. 결정권자가 고시해요. 고시하고 다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광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거기까지 봐요. 그러면 자,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결정해서 고시하고 다시 누구한테 송부해 준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그럼 이 특광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열람시켜 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이 아니고 무제한, 효력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무제한으로 열람을 시켜주게 되죠. 자, 그럼 거 밑으로 합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밑줄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자, 우리 항상 이 공법상 규제, 이 규제의 효과는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부터만 규제를 해요. 그거를 행정규제 장래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 하는 행위만 규제하고요. 따라서 기왕에 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이 행위 제한에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자, 오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서 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던 자, 자, 이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하고 있던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기득권 보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정 당시에 뭐 하고 있었으면 착수하고 있었으면은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특칙이 두 개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이 두 개는 용도구역, 행위 제한이 완전 센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때는 착수 갖고는 기득권 보호 안 해줘요. 착수한 자는 3개월 내 신고를 해줘야만 기득권을 보호받아갖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내 신고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개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나머지는 그냥 착수만 하고 있었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요. 가로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동그라미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상관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고요. 다시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개 밑줄, 별표.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내 밑에 줄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지도에다가 표시해갖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도면이라고 그랬지 지적도 그러면 틀려요. 지적도가 아니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결정한 사항을 고시, 표시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라고 그래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지목이 있고요. 자, 1번 토지는 지목이 대, 지번이 있고 1번 토지는 지목이 대, 2번 토지는 전, 3번 토지는 답. 자, 이런 지번과 지목을 합쳐가지고 지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자, 1번 토지는 개발할 땅이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했고요. 2번 토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요. 3번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런 용도지역 지정 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것을 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해가지고 요 지도책만 딱 봐도 뭐가 결정됐구나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지형도면을 작성해요. 작성은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가 작성을 합니다. 입안한 자. 그럼 입안한 자가 누구였어요? 원칙, 특광상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입안한 자가 작성하는데 이 입안한 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었죠. 시장하고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원칙 결정권이 없으니까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도 받고요. 자, 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30일 내 승인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작성 또는 승인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자가 그대로 고시를 하죠. 그래서 입안한 자가 작성, 결정한 자 고시, 그리고 결정권이 없는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그래서 권한자는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부터가 아니고 고시한 날부터, 이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죠. 자, 그다음에 밑에 4번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봐요. 자, 특광사원수는 5년 동그라미 별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 고쳐나간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또 한 번 입안해서 결정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과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는 다 몇 년이라고요? 5년.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그럼 오늘 우리 계획들 쌓아 배웠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셋 중에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거 바꿔버리면 밑에 계획들 쪼르르 다 바꿔야 돼요. 이 계획에 혼란스러워지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 그거까지 정리하고요. 그래서 자, 이런 국토법에서 국토를 이용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들, 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각각의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절차를 도시군 관리계획의 총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강론으로서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 나갑니다. 자,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